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8명 중 한인은 확인된 4명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용의자인 20대 백인 남성은 성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는 점으로 미뤄 증오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용의자 체포 이후에 수사 속도가 빨라졌을 텐데요.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마사지숍 한 곳과 시내 스파 두 곳에서 연쇄 총격이 발생해 8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중 4명이 한인으로 확인됐고 이들 외에 추가로 사망한 한인은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21살의 백인 남성인 로버트 애런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오 범죄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롱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총격이 인종적 동기에 따른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롱은 마사지숍을 자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총격이 발생한 마사지숍을 찾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플로리다주로 이동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살인과 중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마사지숍에서 발생한 총격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곳에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이곳에 이어 스파 두 곳에서도 연쇄 총격으로 4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스파 두 곳의 사망자 4명은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고 이와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네, 용의자가 20대 초반 백인 남성인데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오범죄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네, 용의자는 그 아시아계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증오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증오범죄 쪽에 무게를 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롱은 자신의 범죄가 성적인 욕망과 관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마사지숍이 성적인 욕망의 배출 수단이 됐다면서 마사지숍을 없애버리기를 원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용의자 롱은 자신이 방문했던 마사지 업소를 표적으로 정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용의자가 종교에 빠져 있다는 증언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8명이 숨진 이번 사건에서 한국인 4명을 포함해 6명의 아시아계가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오범죄가 아니라는 용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이른 상황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용의자 이름이 로버트 애런 롱이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20대 초반의 백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에도 관심 좀 쏠리고 있는데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네,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현재까지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롱이 범행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대자동차의 SUV는 2007년형 검은색 투싼을 몰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지 인터넷 매체는 용의자가 사용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인용해 그가 총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롱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은 그에 대해서 매우 순진해 보였고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용의자 롱은 종교에 매우 빠져 있었다며 롱의 부친이 목사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롱의 가족이 애틀랜타 인근에서 살아온 중산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롱이 좋은 기독교 가정의 구성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용의자 롱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 롱이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떠돌고 있는데 글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 중국에 맞서 싸울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로 부르며 중국인들은 우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모든 미국인은
최대의 악인 중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불러온 점을 들어 그가 트럼프 추종자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불안감,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인들일 텐데요. 아무래도 지역 치안 당국도 아시아계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네, 치안 당국은 경계 태세를 높이며 긴장을 바짝 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아시안 사회에 경찰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경찰도 순찰 요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혐오 사건을 신고받는 단체인 아시아 태평양계 증오를 멈춰라는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 지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가 견뎌야 할 두려움과 고통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2달간 발생한 아시아 태평양계 혐오 사건은 500건이 넘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큰 충격 속에 슬퍼하면서 불안한 심정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뉴욕이나 LA 지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가 자주 발생했는데 애틀랜타와 같은 동남부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미국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인단체를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마련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차원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증오 범죄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왔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지난 몇 달간 아시아계를 향한 잔혹 행위에 대해 얘기해 왔다며 이게 매우 힘든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면 언급할 말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내 테러 행위 세력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11일 연설에서는 아시아계를 노린 악랄한 증오범죄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인 모두 어떤 형태의 증오에 대해서도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계와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 출신 부친과 인도 출신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미 역사상 첫 흑인이자 첫 아시아계 부통령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반아시아 폭력의 우려스러운 증가를 부각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우리는 총기 폭력을 계속 무시해왔다면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도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의 증가는 더욱 커지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미국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